왜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얘네들만 잘 팔리냐. 근데 이거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독3사, 독4사죠. 폭스바겐까지. 근데 폭스바겐, 아우디 같으니까 독3사가 사실 주도적으로 잡는데 외국은 벤츠 BMW는 좀 비싼 뭐 4만 불 이상, 5만 불 이상 되는 차들이 나가고 4만 불대의 다른 차들, 2만 불대 다른 차들이 많이 나가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장착이 좀 잘 안 되고 있죠. 정착이 안 되고 있고 뭐 4천만 원 전후 5천만 원, 6천만 원대까지 봤을 때 여러 브랜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좀 까탈스러운 것도 있고 까다롭기도 하죠. 차를 보는 기준이. 자, 근데 재작년, 재재작년, 3년 전, 2년 전에 랜드로버라든가 제규어도 판매가 좀 됐고 캐딜락도 좀 팔리고 다른 브랜드들도 좀 나갔는데 최근에 봤더니 2021년에 1월부터 4월까지의 판매량을 봤더니 벤츠, BM, 아우디, 폭스바겐은 쭉 상승 고도를 달리고 정상적인 판매량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규어가 40% 급감을 했고요. 랜드로버가 26.6%를 급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회사들이 원래 좀 치고 나가는 듯 싶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브랜드들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두 브랜드만 먼저 콕 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랜드로버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잘 팔리기 시작한 지가 여러분들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2015년쯤에 2015년 전후로 레인지로버 가솔린하고 레인지로버 디젤 보그를 두 대를 리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를 이렇게 디테일하고 굉장히 재밌게 남한산성에서 그때 뒤에 앉아서 랜드로버의 역사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레인지로버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리뷰를 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평이 있었고 랜드로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이 영상이 나가고부터 자기네 판매량에 지각 변동이 있었다고 할 만큼 레인지로버에 대한 영상을 제가 굉장히 재밌고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죠. 그 뒤로부터 랜드로버가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행인 건 그때부터 랜드로버가 신모델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가 랜드로버가 그렇게 많이 팔리던 시장이 아니었는데 때마침 아다리가 잘 맞아서 노사장이 모트라인에서 리뷰를 했던 그 리뷰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신모델들이 투입이 되면서 랜드로버가 장사가 엄청나게 잘 돼서 엄청나게 많은 랜드로버가 판매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터졌냐면 두 가지가 터졌어요. 하나는 품질 문제가 갑자기 터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 품질 문제에 대해서 랜드로버 코리아가 우리나라의 뭐 동양이라든가 여러 딜러 업체들을 갖고 거기다 공급을 했잖아요. 이 인도 쪽에서 생산을 하던 영국 쪽에서 생산을 하던 이 품질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고가의 랜드로버들이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판매량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면 품질 문제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차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팔기에 급급해서 이 품질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서비스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랜드로버가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실제 데이터는 제가 모르니까 한 달에 실제로 옛날에는 랜드로버가 30대가 팔렸다라고 하면 아주 옛날에 차가 많이 안 팔렸으니까 근데 이 시점에 2015년부터 맞물려서 랜드로버가 한 달에 막 1000대 2,000대씩 나간 거예요. 엄청나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랜드로버가 많은 딜러망을 더 확충을 했는데 판매하는 데 급급해가지고 판매만 급급해서 서비스망, 애프터 서비스 수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망 확충에 소홀했던 거예요. 왜? 판매하는 거는 당장 매장을 열어서 차를 팔면 돈이 되는데 서비스는 당장 신차들이 나가니까 서비스 업체가 돈이 많이 안 돌죠. 서비스 업체는 오래된 차들도 또는 AS가 끝나는 차들이 많아요. 서비스망이 돈을 버는데 얘네들은 이 당시에 차를 파는 거에만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서비스망 확충을 안 한 거죠. 당장에 차를 팔기 위해서 딜러십 이 판매 대리점만 많이 연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무진장 팔아 제낀 거야. 막 몇 배, 몇십 배를 팔아 제꼈는데 서비스망이 없고 품질 문제가 되니까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어떻게 됐어? 핵폭발이 일어난 거죠. 핵폭발이. 아, 랜드로버 그 정도 아니었는데 13년부터 붐이었는데 아, 그래요? 그럼 이거 13년으로 바꿔 어디 갔냐? 15년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아, 이거 13년으로 바꿀게요. 13년으로 바꾸고요. 바꿨습니다. 저는 리뷰를 14년도인가 15년도에 했으니까 13년도로 수정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랜드로버가 지금 판매가 적이 된 건 뭐 언론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엔진 라인업이 다양하지 않았다. 제때에 신차가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나 모든 부분들이 랜드로버를 산다라고 하면 품질 문제와 서비스 때문에 다들 사지 말라고 말려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랜드로버나 제규어는 사실 제규어도 품질과 AS 문제도 많고요. 제규어는 더군다나 제가 또 리뷰에서 한 번도 좋게 나간 차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악재가 껴서 지금 이렇게 감소한 거고 저는 지금 상태로 보면 제규어는 우리나라에서 떠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XJ의 후속 모델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규어는 이미 사요나라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랜드로버도 지금 이런 문제들을 빨리 개선을 못하면 지금 너무나 많이 랜드로버가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찌그러졌기 때문에 저는 사실 랜드로버도 이대로 가면 위험해 보여요. 랜드로버는 잘 나가던 2015년, 16년, 17년 이때 서비스망을 잽싸게 확충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품질 문제가 터지는 것들을 서비스의 친절함과 신속성으로 이거를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지도가 바닥까지 떨어져서 이제는 판매까지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당신네들이 여기에 관계자분들이 왜 코리아에서 한국 시장에서 우리 차는 안 팔리느냐. 너무나 뻔한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네? 빨리 엘리베이터도 타자마자 이걸 누르는데 서비스가 안 되는데 누가 사냐고요. 그리고 부품값도 비싸잖아.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서비스 제대로 못하면요 살아남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가서 판매 부진 이유에 대해서 랜드로버 제규어 얘기했잖아요. 자, 캐딜락이나 링컨 같은 브랜드를 보면 또 어떨 것 같아요? 얘네는 차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인을 많이 해서 팔아서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미국 차들은 우리나라 문화 정서에 맞지 않았어요. 도로 환경에.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캐딜락이나 최근에 나오는 링컨은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도 어느 정도 맞고 좋아요. 자, 얘네들은 AS가 얘네들만큼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할인을 받고 저렴하게 샀던 하급의 좀 아래 버전인 차를 만약에 4천만 원대 또는 5천만 원대에 적당한 금액에 할인을 뭐 1,500 이상을 받고 샀다고 쳐. 좀 소나타급이니 그랜저급이니 이런 걸 샀다고 쳐. 캐딜락이나 링컨을 좀 탔어. 어차피 차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무상 워런티가 끝나면 내 돈 주고 고쳐야 되잖아요. 앞범퍼 살짝 망가졌는데 1,300만 원이래. 엔진 뭐 깔짝하는데 400만 원이래. 억소리 나와요. 이때 되면 내 차가 얼마냐? 이 수리비가 들어가는 시점에 내 차의 중고차 시세가 2,500만 원이야. 내 차의 중고차 시세가 2,500만 원이 됐는데 뭐 조금 깔짝했더니 400만 원이래. 아니 문짝하나 뭐 사이드미러 나가고 이렇게 앞범퍼 살짝 나갔는데 합의해갖고 사이드미러나 앞범퍼 하는데 1,300만 원이래.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아니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장사가 안 돼서 정비비로 뽑아먹는다고 근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미국에서 또 부품들을 애프터 마켓으로 많이 안 풀어요. 자기네가 팔고 자기네가 돈을 벌려고 해도 너무한 거지.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링컨이나 캐딜락을 타는데 범퍼 하나 고치는데 $10,000이다. 걔네 아마 난리 날걸요? 범퍼 $10,000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 금액에 파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실 이제 차 많이 좋아진 거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탈만하고 할인해서 팔고 뭐하고 하면 좋아. 근데 서비스 비용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리세일 밸류 중고차 시장이 원활하게 돌질 않아요. 그러면 새 차를 사려는 사람이 내가 나중에 3년 뒤에 차를 팔려고 근데 중고차값 방어가 안 돼. 자, 중고차 시장에서 차가 잘 팔려야 신차도 잘 팔려요.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값 방어가 안 돼. 자, 내가 중고차를 사러 갔어. 사람들 야, 너 이거 후진하다 박으면 뒷범퍼 700만 원이다? 누가 사냐고. 안 사지. 이 얘네들은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부품값이 안정화가 되고 서비스가 안정화가 돼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예전에는 그럴 수 있다 쳐.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되잖아. 얘네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답답한 거지. 여기까지요. 네?